모델과 관련된 구체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, 그런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야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. 즉 훈련 자료와 검증 자료와 그리고 시험 자료 집합으로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. 그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오버피팅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과적한 문제를 하는 거죠. 지금 아시다시피 똑같은 데이터 자료이고요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그 X의 4차 오더, 포스 오더 텀까지도 포함된 굉장히 non-linear 커브로 이걸 피팅하려고 했고, 그 피팅 결과 굉장히 잘 훈련 자리에 피팅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우리가 알다시피 피팅이 훈련 자료에 잘 됐다고 해서 그게 좋은 하이퍼세시스는 아니란 거는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훈련 자료, 보통 트레이닝 셋이죠. 사실은 이런 훈련 자료에 잘 적합된다 그랬을 때 그 자료에서 측정된 파라미터의 오차는 실제 오차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. 당연히 이 훈련 자료에 맞추어서 피팅을 했기 때문에 훈련 자료에 대한 J 오브 세타 값이 다른 일반 자료, J 오브 세타 다른 테스트 세트 자료에 대해서 했을 때보다 이 비용 자체가 훨씬 더 작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것이 바로 오버피팅의 또 다른 정의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오더에 어떠한 차수의 하이퍼세시스를 써야 될까? 우리가 고민스러운 겁니다. 틀리니까 좀 제대로 잘 적절한 걸 쓰고 싶은데, 자, 그 중에 한 방법이 이런 겁니다. 모델을 선택한다는 단계인데요. 당연히 모델을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 보아야 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모델 하이퍼세시스 H 오브 X를 가장 낮은 오더로 세타 0 더하기 세타 1X, 보통 이거는 최고 차수의 항이 1이 가장 높은 차수를 갖도록 해주는 것과, 또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하나만 높여볼까요? 세타 0 더하기 세타 1X 더하기 세타 2 곱하기 X의 제곱항까지, 마찬가지로 X의 3제곱 해가지고 X의 10제곱까지 우리가 한 10가지의 모델 또는 하이퍼세시스를 가정해 보자는 얘기입니다. 우리가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게 우리가 D라는 그 기호를 디그리 오브 폴리노미얼로 할까요? 즉 그 가장 높은 차수를 D라고, 다항식의 차수의 가장 높은 항을 D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 하이퍼세시스는 D가 1인 거고요. 그죠? 요건 두 번째 하이퍼세시스는 D가 2인 거고요. 세 번째 요 하이퍼세시스는 D가 3이고요. 마찬가지로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수식을 그 가정한 거는 하이퍼세시스의 그 디그리가 10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와 같은 10가지의 하이퍼세시스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훈련을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. 즉 첫 번째 이 하이퍼세시스로 훈련한 세타 값을 얻을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타를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얘와 얘는 다 다른 세타들입니다. 훈련 자료는 똑같아요. 즉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훈련 자료는 똑같지만 모델이 달라졌으니까 보통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타 슈퍼스크립트 1, 세타 슈퍼스크립트 2, 세타 슈퍼스크립트 3 해가지고 위첨자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타 슈퍼스크립트 10 하면은 10가지의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서 피팅을 하다 보니까 10가지의 서로 다른 세타를 얻어낼 수 있겠죠. 자,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훈련 자료뿐만 아니라 테스트 자료를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. 한 30% 정도를 따로 갖고 활용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에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비용값 또는 오차값을 또 계산할 수 있겠죠. 여기서 J 테스트 세타 1,
예를 들면 첫 번째 요 수식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훈련 자료 M 테스트계에 해당되는 개수의 만큼에 해당되는 훈련 자료에서 뽑아낸 한 30개 정도 피팅할 때 활용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입니다. 그 자료에 적용된 비용 함수의 결과값, 물론 그때 사용되는 세타는 요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서 얻어진 세타를 가지고 한 거죠. 그때 비용이 얻을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J 테스트 세타 두 번째 하이퍼세시스로부터 얻어진 요 세타 값을 적용했을 때의 비용 오차죠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 것도 우리가 계속 구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언제까지? 모든 그 경우에 해당되는 세타의 10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건데요. 자, 이와 같이 얻어내게 되면은 이 비용을 쭉 비교를 해보면 어느 것인가의 가장 작은 비용값을 나타내는 세타가 얻어질 수 있겠죠. 그 세타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아마 예를 들어서 즉 세타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즉 오차항으로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가장 낮은 이 테스트 비용 함수 값이 얻어졌다 하면은 바로 우리의 가장 적절한 하이퍼세시스의 차수는 아마 오차항일 거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또 문제가 있긴 해요.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은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즉 가장 작은 비용값을 나타내는 이 오차항의 이 하이퍼세시스의 요 파라메타 세타 값이 일반화된 파라메타인가 라고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. 사실은 이것이 일반화된 파라미터는 또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것은 모든 그 세타 오더들 사이에서 즉 세타를 퍼스트 오더로 했을 때, 세컨드 오더로 했을 때, 서드 오더 즉 세타의 오더 시험 집합의 요 테스트 자료에서의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오다만 다르게 해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가장 적절한 모델이 무엇인가만 구한 거지 실제로 일반화에 성공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것을 직접 쓰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추정일 가능성이 있고요. 사실은 요 시험 자료에만 적합하다라는 판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것을 확대해서 일반적인 모든 데이터에 잘 적용될 거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면 실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그와 같이 구해진 오더가 일반화에도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데이터셋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합니다. 즉 아까 주어졌던 훈련 자료 10개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것을 아까는 그 훈련 트레이닝 셋하고 그리고 테스트 셋으로 둘로 나눴죠. 사실은 그걸 3개로 나누어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즉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우리가 골라내서 한 트레이닝 셋이라고 부르고요. 즉 훈련시킬 자료가 필요하고요. 그 나머지 그룹을 또 반으로 나누어서 일부분은 크로스 밸리데이션, 보통 우리가 상호 검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하면 상호 검증을 위한 셋이라고 부르고요. 약자로 그냥 앞으로 CV라고 우리 얘기를 할 거고요. 그리고 그 나머지를 또 그룹을 그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트 셋으로 보통 활용을 합니다. 뭐 이것도 정확한 포션이 나누어져 있진 않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훈련 자료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 60% 정도를 트레이닝 셋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고요. 그 나머지 40%를 반씩 나눠서 20% 정도는
그 상호 검증용 크로스 밸리데이션용으로 활용을 하고요. 그리고 또 그 나머지 20%를 보통 테스트 셋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가장 일반적인 경우예요.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기호를 좀 부여해 보면 이렇습니다. 즉 훈련 자료 전체가 일정한 개수에 이를 때 훈련으로만 활용하는 훈련 자료를 M개를 골라내서 우리가 그 X와 Y 세트로 트레이닝 셋으로 쓰고요. 이 퍼센트는 똑같이 한 60% 정도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일정 개수 약 20%에 해당되는 그 훈련 자료, 그 훈련에 활용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거는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활용한다 그래서 number of 크로스 밸리데이션 샘플 개수를 MCV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. 기호를 앞에서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서브스크립트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약자를 CV i번째 그리고 y도 CV i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또 20%는 앞에서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일반화를 점검할 때 쓰는 그 테스트 셋으로 M 테스트계를 우리가 그 나누어서 분리해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. 일단 수식적으로 볼 때 전체 데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을 써서 할 때는 앞으로 이런 어떤 서브스크립트를 우리 비용 함수에다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J of 세타를 일반적인 그 비용 함수를 나타내는 그 수식 표현이었는데요. 수식의 형태는 똑같은데 그때 활용되는 입력 자료가 트레이닝 셋으로부터 왔을 때는 J subscript training 세타라고 부를 거고요. 만약에 입력 자료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세트에서부터 얻어진 거면은 우리가 J subscript CV라고 할 거고요.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첫 번째 거는 트레이닝 에러를 표시하는 비용 함수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 거는 그 상호 검증을 할 때 나타나는 에러,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라고 볼 수 있고요. 마지막에 J subscript 테스트는 우리가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일반화에 성공했는지 여부를 시험할 때 쓰는 J subscript 테스트라는 이러한 함수의 수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. 똑같죠, 그죠? 훈련 자료의 개수 EM, EMCV, EM 테스트 개수고요. 들어가는 입력 자료만 활용되는 이 비용 함수의 그 형태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들어가는 입력만 다르고 개수 나누어지는 샘플의 개수만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모델 셀렉션을 할 때와 테스트할 때 그걸 구분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보통 거칩니다. 즉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서 J of 세타를 구하고 그것에 최소화되는 세타 값을 얻게 되는데 다양한 개수, 디그리에 대해서 D를 1로 하고 디그리를 2로 하고 즉 디그리를 한 10가지 정도의 다양한 그 차수에 해당되는 하이퍼세시스를 가지고 다양한 세타 값을 구해야겠죠.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세타 1, 뭐 세타 슈퍼스크립트 2, 세타 슈퍼스크립트 3, 세타 슈퍼스크립트 10 이와 같은 각각이 바로 그 다양한 오더에 대해서 얻어진 그 세타고요. 이것을 훈련 자료회가 아니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자료에 대해서 비용 함수를 얻어진 세타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와 같이 JCV, 세타2 뭐 등등해서 JCV, 세타 10까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비용 함수의 오차가 얻어질 텐데 이때 이 중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그 오더를 즉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데이터로부터 가장 적절한 오더에 해당되는 차수를 결정하는 거고요. 그것은 이 차수를 즉 하이퍼세시스의 차수만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거고 그 결정된 세타 값이
일반화에 성공을 했는지 또는 일반화했을 때 어느 정도의 에러가 나타나는지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따로 구분해 놓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. 그때 적용된 이 비용값 J 테스트 세트, 이것은 방금 전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부터 얻은 최적의 세타를 활용하되 입력 데이터 값이 X 테스트 i번째, 그죠? 그리고 Y 테스트 i번째 자료에 적용한 하이퍼세시스를 적용했을 때의 비용 함수, 그것의 결과를 generalization error, 일반화의 오차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일반화 오차가 작아야지만 적절한 피팅이 이루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. 이 값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것은 오버피팅이다, 언더피팅이다라는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사실은 그와 같은 언더피팅과 오버피팅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.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그래프를 플로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분산과 바이어스의 진단 방법이라는 주제로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그때 활용되는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, 즉 훈련, 상호 검증, 그리고 시험, 이런 세 가지의 데이터 그룹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